주변에 있는 학교들이 웬만하면 그렇게 떨어져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도 신기하게 만날 뿐 알아서 잘 만나시더라고요. 어떻게 내 그런 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분도 마찬가지예요. 왜요? 의심장한 웃음을 지으시는데 뭐 안 계시겠나? 아니 왜 이러는 거야 또? 다시 이사를 갈 때는 그만. 사실 원래 상강의실 주인인데 저기가 뭐 프로젝트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금요일날만 내가 여기를 쓰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러네. 다음 시간에 제가 강의실 바꿀 수도 있으니까 그건 그 전에 미리 해주겠습니다. 자, 우선은 저희가 어디까지 얘기했냐면은 이런 식으로 음향측신법에 대한 자료를 이런 식으로 주는 경우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하실 일은 이렇게 숫자로 되어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밑에처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대충, 그러니까 정확히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인 그림은 그리실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대충 이제 어떻게 이제 모양이 생겼는지 파악이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A 시점은 어떤 점, 뭐 해령이 있는지 해구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시고 B는 뭐 해령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미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자 우선은 요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냐.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하실 일은 그래프를 그리시는 일인데 그래프를 그리실 때는 항상 x축이랑 y축에 어떤 이제 그 양이 들어가는지 표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얘 떨어진 거리가 될 거고 여기가 깊이가 될 겁니다. 밑으로 내려야 되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A부터 한번 그래프 숫자 그려보면은 그래 처음 파의 속도가 위에 1000m/s라고 돼 있네. 1500 곱하기 8 내버리면은 됩니다. 자, 왜? 되돌아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지역을 그리실 때는 편도로 한 번만 간 이 깊이를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은 다 반등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이 바닥까지 가는 걸 내가 4초, 3.4초, 3.2초, 4.5초, 5초 등등등 이렇게 차차차 그리셔야 되는 거예요. 자, 다 그리는 얘기가 아니고 전체적인 개울만 그리시면 돼요. 자, 지금 1번 지점 6,000m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다가 5번 지점에서 막 하고 떨어지는 이런 집 모양을 갖고 있죠. 그래서 여기가 5초니까 9,000m 정도 될 거고 그 다음에 다시 6번 지점으로 와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이런 모양을 띄게 되네요. 이렇게. 그래서 밑에 보이는 그림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대략만 그리면 되죠. 정확하게 그릴 필요가 없어. 근데 구덩이가 9,000m가 6,000m가 넘네. 자, 여기 어디예요? 해구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표로 되어 있는 것들은 이렇게 그림으로 여러분들 바꿔 상상을 해야 저희가 해령인지 해구인지 알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거랑 관련된 문제 하나 한번 풀어볼게요. 페이지 넘기시면은 11페이지에 음양측신법과 해저 지형이라는 문제가 있을 텐데 이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쉽죠? 자, 우선 A 지점은 지금 수심이 6,000m 넘어가는 대충 9,000에서 10,000m 정도의 수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해부가 주변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B 지점 같은 경우에는 양쪽이 2,000에서 3,000m의 그러니까 풀 같은 지역이 있고 그 밑에가 4,000에서 5,000m 정도 사이의 깊이를 가지는 이제 안에 되지도 않네 구덩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해령 주변이다 라고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해저지역을 얘기할 때 열곡이라는 표현을 잘 쓰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파악을 해볼 수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음역실수법까지 저희가 바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보고 하겠습니다. 몇 번까지 푸시냐면은 5번까지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것 같은데 우리 프로젝터님이 도와주시지 않네요. 왜 안 켜지지? 나온다.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요즘 수업할 때 그런 거 써요? 스마트 칠판 이런 거? 예. 디스플레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이런 거 써요 보통? 원래 학교는 모니터 이렇게 필기되는데요? 제 신학교네. 저희 때는 이제 어떤 게 있었냐, 초딩 때로 반으로 돌아가면은 그런 건 꿈도 못 꾸고, 이제 모니터가 어떻게 생기냐면은 여러분들 약간 전설 속에서만 약간 들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보통 요즘 TV가 되게 얇잖아. 그때 걸 어떻게 생겼냐면은 화면도 심지어 크지도 않아. 실물 크기가 요거는 조금 과장이고 요것보다 조금 더 크기는 해. 한 이 정도 되나? 이 정도 돼요 크기가. 왜 그렇게 크지도 않아. 근데 이제 이 생긴 게 진짜 과시 같은 게 뭐냐면은 이렇게 있고 뒤로 이렇게 넓어요. 그리고 밑에 이따만한 약간 받침대 같은 게 밑에 있어가지고 버튼만 여기 이만하게 있는 거야. 그래서 모니터가 되게 작아요. 되게 좀 배제를 했어요. 이렇게 여기가 화면이야. 와 진짜 못 그린다.
썼지? 어림도 없지. 여기에 이제 옆에 이렇게 칠판이 있고, 그래서 막 그런 약간 찾아보면 여기 뒤에서 못 갈고 막 그래서 뒤에 공간이 많으니까 미끄러워 이거다. 그리고 이제 칠판도 부필이 부풀가루가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그 칠판 지우개 털기가 있어. 뭔지 알지 모르겠어. 손잡이 같은 거 돌리면 이렇게 막다가 탁탁탁탁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얘를 치거든. 그리고 뚜껑 열어놓고 하다가 부풀가루가 확 나와.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아무튼 1부터 같이 보시면은 자, 1번은 우선은 이 그림들을 일단 보시면은, 자, 우리 복습 한번 해볼게요. 백엔도의 대륙 이동들의 총 4가지 근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해안선 모양이 비슷하게 생긴 거, 일치하는 거. 두 번째, 자,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면은 빙하 이동의 흔적 방향이 어느 정도 일치한다라는 게 있었고, 세 번째, 멀리 떨어진 대륙에서 생물들의 화석이 동일하게 발견이 된다라는 게 있었는데, 이 화석들이 헤엄을 치거나 그런 친구들이 아니라 육지상에서만 사는 애들이더라라는 게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뭐 있었죠? 멀리 떨어진 지지구조의 연속성. 여기서는 저희가 스콕산맥을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얘기를 꼭 기억을 하고 보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빙하의 이동 흔적에 관한 지금 내용이 있네요. 자, 그래서 기억부터 보게 되면은, 자, 제가 일단 빙하는 적도에 존재할 수 없는 환경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빙하는 이 극지방에 있던 건데, 극지방 이 대륙들이 그때 당시에는 극지방이 이렇게 이제 한 군데 몰려 있었다 보니 지금 적도에 위치한 대륙들에서 빙하가 움직인 것처럼 보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생단 말의 적도 부분에 빙하가 이렇게 분포했더니 D말 자체가 틀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호가 틀린 거고요. 그다음에 니은. 자, 고생때 말, 약 뭐 2억 년 전에 이렇게 크게 한 덩어리 있는 이 한 덩어리 초대륙 이름을 한계라고 저희는 얘기하기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맞고, 자, 그렇게 되면은 자, 디귿을 어떻게 저희가 판단하느냐? 자, 원래는 여기 있었잖아요, 그렇지? 근데 지금 지구에서 위치를 봐. 인도가 같은 위치 표시하면 여기 있는 거거든요. 자, 근데 땅이 연속적으로 지금 움직여가려면은 이렇게 위로 올라가야겠지, 그치? 그럼 무조건 적도 지나가겠네, 그치? 땅이 점프하고 갑자기 이동하지 않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적도에 위치한 적이 있다. 왜? 이 아래에서 이동해가지고 북반구에 지금 위치를 하니까.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개를 제시를 했는데, 하나는 이제 지질구조 연속성을 띠는 스콕산맥들이 위치한 것을 표시를 했고, 두 번째는 빙하의 이동 흔적도 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화석들이 멀리 떨어진 곳에 산출된다, 총 3가지를 그림으로 줬어요. 자, 그래서 이 스콕산맥은 언제 형성이 됐다고요? 이 초대륙이 딱 대륙이 서로 붙기 시작할 때, 그때 양쪽에서 미는 힘에 의해서 생성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각각 형성됐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니은. 자, 이건 무슨 말입니까? 자, 메소사우루스는 지금 화석 분포를 보면은 남아메리카 이쪽이랑 아프리카 또 서쪽 이쪽에 연속적으로 이제 분포를 하죠. 자, 이렇게 분포할 수 있는 거 뭐라고요? 원래 한 덩어리였기 때문에 애들이 걸어서 이동을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륙이 분리 전에 번성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니은 맞고. 자, 그 다음에 디귿은, 자, 이거를 못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냥 이론으로서만 남게 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대륙 이동설의 한계점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만 정답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멘틀 대류설이에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첫 번째, 이 멘틀 대류설에서는 최초로 이 멘틀이라는 게 실제로 움직이더라 라는 걸 제시를 한 거고, 두 번째, 이 멘틀 대류에 상승류도 있고 하강류가 있기 때문에 이 상승류가 있는 지역에서는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진다. 뭐에 의해서? 올라온 멘틀 물질이 이렇게 밖으로 지금 나오면서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지는 거고, 두 번째, 이 하강류가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서 이렇게 대륙들을 이동시켜 오기 때문에 얘들이 부딪히면서 섭입대라는 걸 만들어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계로 때리면 말을 잘 듣던데, 그치? 자, 그래서 일단은 이론적으로는 이제
해령이랑 해, 구가 있다라는 걸 예측을 했는데 한 개는 뭐였다? 관측을 못했다라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기억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이건 배경 지식이 조금 있어야 되는 건데, 자, 유동성이 있는 고체라고 하는 건 제가 대로 뭐라 했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동하는 거라고요? 직접 입자가 움직여 갖고 이동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고체는 우리가 중간 때까지 배우기로 안 움직이는데, 그래서 유동성 고체라고 하면 뭘 생각을 하냐면 푸딩 생각하고 푸딩. 얼음은 탁 친다고 움직이지 않잖아. 푸딩 어때? 숟가락 탁 치면 이렇게 하고 움직이지. 그거랑 같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멘틀이 그런 상태라는 걸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을 만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변환단층 저희가 나중에 이따가 조금 다뤄볼 건데 우선 여러분들은 여기에 해령이 발달한다라는 단어에 집중하시면 돼요. 삼성부에서 얘가 얘기한 게 양쪽으로 대륙판이 찢어지니까 그 사이에 대륙이 만들어지는 계속 멘틀 물질이 올라온 곳이 그곳이 해령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니도 맞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디귿 멘틀 dense를 발표할 때 멘틀 뭐야? 원동력으로 이동하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아까 제가 한계점 제시한 거 얘기했죠. 어떤 것 때문에 좀 못 받았어요? 실제로 해령이나 해구 이런 지형을 관측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원동력으로 이동을 못 받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또 한계점 때문에 결국에는 무친론이라서 지금 또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답은 기억니은 뜻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 4번은 자, 이런 식으로 왕복 이렇게 그래프가 나타나 있으면 땡큐야, 땡큐. 자, 무슨 얘기냐? 이 왕복 시간에 대한 그래프를 x축으로 대칭을 시키면은 해저 지형에 대한 그래프가 나와요. 보세요.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실제로 이 지형에 대해서 그려보게 되면. 자, 그래서 일단 요걸 가지고 일단 저희가 대충 해저 지형을 파악을 해볼 수가 있고, 두 번째 시간 왕복 시간을 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수심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요 A 시험 같은 경우는 10초가 걸렸기 때문에 편도로는 5초가 걸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7,500m의 수심을 갖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B 시험 근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양쪽 왕복 시간이 2초가 걸리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에 수심은 1,500m다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A는 벌써 각이 나왔어. 6,000m보다 깊잖아. 저기 해부네.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억 여러분들은 해구가 존재한다. 일단 요거에만 집중을 해보세요. 해구 맞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억 맞고, 자, 니는 틀렸어요. 왜? 12,000이 아니라 7,500으로 계산이 돼야 되니까,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에는 자, 양쪽이 수심이 얕고 그 사이에 이렇게 구덩이가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는 근처에 열곡이 존재한다. 즉, 이 양쪽이 해령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디귿은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기억 디귿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5번 남았네요. 이따가 저희 한번 교시 볼까요? 근데 3도 사실 별반 다르진 않거든요, 상태랑. 원래 안 되는데. 자, 이거는 이제 저희가 앞에서 저희가 프랙티스 살펴봤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표로 지금 데이터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혁을 여러분들이 옆에 그리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제가 옆에 그래프를 먼저 그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 원점이 A 지점이고 이 A 지점에서 지금 수직하게 지금 계속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우선은 A 지점 같은 경우에는 음파의 왕복 시간이 4.8초니까 여기까지 2.4초, 2초, 2.5초, 2.0초 제발. 여기는 대충 2.75초, 그다음에 여기는 3초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자, 그래서 A시험 같은 경우에는 수심이 자, 보통 이렇게 음모스타 주니까 요까지 계산하시면 돼요. 자, A시험은 3,600m 정도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쭉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이 지점에서 다시 수심이 깊어지기 시작하죠. 이 지점은 여기랑 수심이 A랑 비슷하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지형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볼 수가 있겠네. 그런 식으로 볼록하게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보세요. 여기 문제 뭐라 나와야 되나 잘 읽어야 돼. 자, 요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뒤에 가서 이 판의 경계라는 거에 대해서 종류를 다시 학습을 하실 건데, 아까 말한 해구나 해령 같은 경우는 근처에 이 판들이 가까워지거나 혹은 멀어지거나 하는 지역 근처에 있는 지역들이에요. 특히 해령 같은 경우에는 아까 내가 뭐가 올라온다 했어요? 멘틀 레벨에서 멘틀 물질이 올라서 판이 이 지각이 만들어진다며. 그러면 거기는 판들이 서로 멀어지고 있는 곳, 즉 잡아당기는 힘이 아까 작용한다는 것도 봤으니까 여기는 알고 계시는 양쪽으로 벌어지는 발산형 공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보통 이렇게 위로 볼록한 그림이 있는 경우에는 요 수심이 가장 높은 곳 어디 있나 사이에 보통 열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더 자세히 관측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생겨야 되는데 이게 생략이 되거나 이렇게 높은 거라서 그래프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아까 저희 수능특강 자료 보면서 이렇게 개형되어 있었죠, 그렇죠? 자, 우선은 기억부터 저희가 확인을 해보면은, 자, 최대 수심이 있는 지점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는데, 이 자료에서 다르게 해석을 하면은 왕복 시간이 가장 긴 곳이 어디니?라고 물어보는 거랑 같은 거예요. 자, 일단 왕복 시간이 가장 긴데 어디예요? G 지점이죠, 그렇죠? 자, 근데 여기는 편도로 음파 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3초밖에 안 걸리는 거니까 실제 수심이 몇 미터인 거예요? 4,500m인 거죠. 그래서 기억은 맞다라고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가장 수심이 높아지는 곳 근처에 제가 열목이 위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보통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주어지는 경우에는. 그래서 니은도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모양보다는 계곡이 발달했다는 이 키워드에 집중을 하세요. 자, 계곡이 샘물이 쪼르르 흐르는 이런 계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골짜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골짜기가 뭔지는 아시죠? 양쪽 지역은 높고 가운데가 푹 파여져 있는 지역을 보통 우리가 계곡이라고 불러요. 요 물이 흐르는 걸 보통 계곡이라 하지 않고요. 지역을 얘기할 때. 그래서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자, 요거는 무슨 얘기냐? 자, 그러면은 우리가 대충 시지점이 이 판의 경계인 걸 알았잖아. 그러니까 이 멘틀 물질이 올라온다는 걸 알았잖아. 그럼 여길 경계로 반대 왼쪽으로 이제 멘틀 내려고 이동하는 것도 있을 거고, 오른쪽으로 멘틀 내려가 이동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양쪽으로 멘틀 물질이 지금 이동을 하는데 이 사이에서 멘틀 물질이 이렇게 확 나오잖아. 근데 뭐 멘틀 물질이 특정 쪽으로 치우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양쪽으로 다 분출을 하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기준으로 멀어질수록 나이가 많아지는 거예요. 일단 제가 자료를 확인시켜 드릴게요. 일단 결론만. 그렇기 때문에 이 C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E에서 나이가 더 많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D보다 E에서 많다라고 했기 때문에 D도 맞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연령이 많은 건 이따가 이 해양자학정서를 얘기를 하면서 구체적인 자료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해양자학정서를 이해하기 위한 노명 측심법까지 저희가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지역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잠수함을 내려보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내려갈 만한 돈이 된다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인간들이. 자, 그래서 이 해양적 확장들의 골자는 이겁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해령에서 판이 만들어진다. 어디를 기준으로? 해령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해양이 벌어지는 곳이 있더라라는 게 바로 이 해양적 확장설의 골자입니다. 자, 요건 제가 정치선 하니까 빼놓고 제가 그냥 같이 보면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프린트하면 돼요. 자, 그래서 해양적 확장설을 일단은 뭘 기억을 하시면 되냐면은 이 증거를 사실 중요하게 되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은 요게 가장 중요한 자료 중에 하나인데, 자, 고제작이라는 게 뭔지 모르시니 요거 우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은 이 해양적 확장설이 기저에 두고 오는 사실은 멘틀 대류설이라는 사실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건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세뇌를 시키면은 뭐가 중요하다고요? 멘틀이 재료에서 뭐가 올라가는 걸 뚫고 상승부에서 멘틀 재료가 이 멘틀 물질이 바깥으로 나오면서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지는데 거기가 어디다? 배령이라고 거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얘는 얘네들이 해령을 찾아간 거야. 해령. 자, 그럼 해령 사이에 이 열곡, 뜨거운 열이 나오는 열곡이 있고 여기서 양쪽에서 계속 마그마를 분출하면서 새로운 파나만 띡 하고 만들 거야. 자, 근데 이 친구는 위에서가 아니라 옆에서 보게 되면 아래서는 이렇게 양쪽으로 이 지각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이렇게 이동을 해갈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는 끝나도 되죠? 자, 근데 여기서 갑자기 이 친구는 뭐냐? 저거예요. 자, 고지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자, 일단 합성어야. 옛날 지작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지작이가 뭔데? 라는 거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어야겠죠. 자, 우선은 지구에 자기장이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것 때문에 태양풍 막아준다 열심히 막 했잖아. 자, 근데 자기장이 있다는 거는 지구는 N극 S, 즉 극성을 띠고 있다는 거랑 같은 얘기예요. 자,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를 해드리면은 지구는 하나의 거대한 자석인데, 자, 여기가 북극이야, 북극.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침반에 북쪽을 보고 가요 라고 하는 그곳은 사실은 S극을 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중학교 2학년 때를 되돌리시면 어떤 걸 여러분들이 시험 때 많이 하셨나? 요거 많이 했습니다. 코일이 이렇게 꺾여 있고 자기장만 여기 이런 거 많이 했단 말이야. 그때 뭘 배우냐면은 자기력선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처음 학습을 하시게 돼요. 이렇게 이게 괜히 이 어쩌고이라고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닙니다. 자, 이 화살표의 방향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자, 내가 여기다가 엄청 큰 나침반을 하나 올려놨어. 자, 그러면은 이 화살표, 자기력선에서 화살표의 방향은 이 지점에 나침반을 올려놨을 때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인 거예요. 즉, 나침반에서 N극은 진짜 자석처럼 원극을 띄고 나오면 N극을 띄고 있는 건가요? 무슨 말인지 돼요? 근데 그게 공교롭게도 이 북극점이랑 거의 비슷한 곳을 향하도록 항상 가리키는 걸 발견하고 그걸 나침반으로 쓰기 시작을 한 거고. 작은 그림 유심히 잘 보시면은 실제 우리가 말하는 북위 90도 북극이랑 이 자석의 S극이 위치한 거랑 내가 일부러 좀 틀어지게 그려놨거든요. 이 둘이 사실 같은 시점에 위치한 게 아니에요. 이 친구의 자석이 계속 이렇게 움직여. 앞으로도 움직이고 옆으로도 움직이고 이거만 움직인단 말이야. 자, 그럼 얘기가 길어졌는데 이 얘기 왜 하냐? 자, 만약에 보통 이제 이 마그마를 통해서 만들어진 애들은 굳어요, 그쵸? 식어. 자, 그러면은 그 안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조그마한 나침반들이 막 들어가 있는 거야. 프로젝트가 없으니까 힘드네. 자, 이렇게 그리는 경우도 있고, 보통 책들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요 N극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을 어떻게 그리냐? 화살표 방향으로 그려요. 그냥 귀찮으니까. 자, 그래서 마그마가 식기 전에는 이런 식으로 이 나침반들을 가리키는 방향이 지멋대로야. 자, 그러다가 얘가 식으면 어떻게 되냐? 자,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 친구들이 어디를 보고 정렬을 하냐면은 지구의 S를 보고 정렬을 하게 됩니다. 친구들이 정렬을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이 광물, 즉 어떤 돌 안에 있는 조그마한 알갱이 안에 이 돌이만 이 광물이 딱 마그마가 식어가지고 굳었었다. 그 상태가 됐을 때 S극은 저기 있었어요라고 하는 이런 이 지작이 어떤 방향을 기록을 하게 돼요. 이게 돌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에 만들어진 돌에 이런 화살표의 이 방향을 기록하고
하고 있는 걸 바로 우리는 고지잡이라고 앞으로 부를 거예요. 오케이. 자, 여기 기초적인 이제 고지잡이 개념. 자, 그럼 생각을 해봐. 내가 이 돌멩이를 여기가 아니고 뭐 여기다 못 밀었어. 자, 이 화살표 방향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만들어지면 땡이야. 자, 물론 이 화살표 방향 변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이 돌을 1000도 이상으로 가열을 하는 거야. 1200도 이상. 그러면 리셋이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서야 돌덩이를 제가 1로 옮겼다고 해서 이 화살표의 방향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지. 이 화살표의 방향을 보고 야, 지금은 당연히 딱 맞지. 왜냐면 지금 이 만들어졌을 때의 화살표 방향이 지금 이 지구라는 어떤 자석이 하나 있을 때 이거의 S극의 방향을 가리키는 거니까. 차라리 내가 만약에 돌덩이를 여기다 갖다 놨어. 그럼 여러분들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원래는 이 위치에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구가 원에서는 그 여기 있었구나에 대한 거를 이제 뭐만 따지냐면은 위에 있었니 아래에 있었니 즉 위도만 따지게 돼요. 자, 그래서 이 화살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밑으로 화살표가 있니 아니면 위로 화살표가 보고 있니가 바뀝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그려놨는데 우선은 8페이지에 보시면 방금까지 제가 말한 내용이 고지자기 줄무의 대칭적인 분포하고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이 그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화성암에서 마그마가 막 지금 엄청 뜨거워지기 직전에는 이런 식으로 방향성이 없는 모양이다가 이 마그마가 굳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특정 방향을 향해서 정렬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 지구라는 거대 자석을 봤을 때 그거의 S극 방향을 정확히 가리키고는 나침반들이 생성이 된다라는 거고 그게 시간이 지나도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가 중요한 지점인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됐죠, 그죠? 자, 그러면은 더 중요한 거. 자, 내가 뭐라 했냐면은 8페이지 오른쪽에 그림 잘 보세요. 그림 잘 보면은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침반이 이렇게 있다는 거지. 자, 그럼 만약에 지표면이 이렇게 있다고 해봐. 그러면은 자기력선 이 나침반을 가리키는 게 땅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지, 그렇지? 자, 근데 이게 괜히 생기는 게 아닙니다. 자, 이 내용은 제가 어디다가 그려놨냐면 안 그려놨을 리가 없는데 없으면 그리면 됩니다. 자, 보세요. 자, 왜 이렇게 그려져 있냐면은 제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거 그림을 제가 수평으로 한번 세워볼게요. 한번. 자, 척도야 이게. 그리고 여기가 북극이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에는 이 자석의 N극과 S극이 정확히 일치해도 이해할 수 있는 전혀 무리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자기력선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자, 내가 지금 얘기 왜 하냐? 자, 보세요. 자, 지표면은 항상 이 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접선을 그리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만약에 내가 여기 나침반을 갖다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 나침반을 보면은 조금 더 가깝게 한번 그려볼까요? 이런 식으로. 자, 보시면은 지금 이 화살표가 땅바닥을 파고 들어가고 있지, 그렇지? 그래서 북반구에는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볼래요. 현재 시기에는 자기로서 이렇게 땅을 파고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나침반을 이제 우리가 관측을 했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자, 어차피 뒤에 지금 와서 또 하긴 할 건데 지금 하려고 이거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N극이 이런 식으로 밑을 향해서 얘가 인사를 해요. 이런 식으로. 원래는 나침반이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밑으로 머리통을 숙인 거예요. 그래서 수평면이라는 이유는 이 사이의 각도를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복각이라고 할 거고, 이런 식으로 밑으로 대가리를 숙이고 있는 경우에는 플러스 복각, 즉 양의 복각을 띠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난방구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거냐? 거꾸로 이 자기력선이 칸에서 마치 뚫고 나오는 것처럼 생겼어요. 그럼 나침반이 거꾸로 이렇게 돼 있던 게 N극이 위쪽으로 머리통을 든다는 소리가 나침반을 세우게 되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각이 마이너스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저 돌덩이에 있는 저 화살표가 예를 들어서 화살표가 땅을 보고 있는 게 아니고 하늘을 보고 있어. 그럼 저 암석은 남반구에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는 거고, 밑을 보고 있을 때는 북반구에서 만들어졌다 지금 시기에 만들어졌다면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또 거지 같은 게 또 하나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 주기적으로 이 N극 S 위치는 계속 바뀐다고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죠. 자, 이게 S극이 반대 위치로 가는 경우가 있어. 북극이 아니라 남극이 위치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바뀌는 이 시기를 생각을 해봐. S들은 좀 나도 하는 수 있는데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자, 북극이 S극이 아니고 자석에 N극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여러분들 북쪽 찾아가려면은 나침반에 N극을 보는 게 아니라 S극을 보고 스타 찾아가야 돼. 이해는 맞죠? 자, 그러면은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자, 오히려 거꾸로 이 화살표가 파고드는 요 지점이 남반구가 되는 거고, 얘가 북반구가 되는 거예요. 나도 됩니까? 뒤집어졌으니까. 원래는 들어가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뭐 N극이니까 이 자기로서에 나오게 됐잖아. 그리고 지금 땅바닥 기준으로 지금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특별하게 앞으로 뭐라고 볼 거냐면 역자극기라고 부를 거예요. 역자극기는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설명을 위해서 되게 긴 지금 설명을 했는데, 자,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자, 팔 쪽에 밑에 오른쪽 그림 한번 보세요. 자, 요거를 제가 천천히 얘기를 할 건데, 자, 보시게 되면은 아까 이런 그림 다시 그릴게요. 자, 이제는 알아요. 열국에서 뭔가 뜨거운 물질, 우리는 그걸 마그마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자, 마그마를 딱 나오면은 굳으면서 하나의 어떤 이제 지각을 만들 거예요. 자, 근데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회령 기준으로 여기 기준으로 양쪽으로 판을 이동시키는 힘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들은 시간이 지나면은 바깥쪽으로 이동을 할 거야. 자, 그럼 생각을 해봐. 마그마가 굳으면은 방금까지 뭔 얘기했냐면은 이 화살표 생긴다는 얘기했단 말이야. 자, 그럼 만약에 이 친구가 전자극기 생겼다 가정을 해볼게요. 나침반에 S극이 이런 식으로 북극이 있을 때, 자,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전자극기 때 만들어졌다라고 하면은, 자, 전자극기 때 화살표 내가 이렇게 그어놓을게, 이렇게. 그럼 이 친구들은 시간이 지나서 이동을 해도 이런 식으로 화살표가 그어져 있는 거야. 이해됩니까? 자, 그럼 시간이 지나도 판이 뭐 한 번 띵 만들고서 끝나냐? 그게 아니라 회령에서는 지속적으로 만들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새로운 판이 만들어질 거야. 이런 식으로.
자, 근데 하필이면 이 지난 시기가 마침 이 S극이 남극으로 이사를 할 때는 그럼 이때는 화살표가 반대 방향으로 그려져야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 친구들이 또 시간이 지나면은 이동을 할 거란 말이야. 어떤 식으로 이동을 해가냐? 자, 밑에 제가 이어서 그려볼게요. 그다음에 만들어도 형광색. 친구가 이렇게 만들어질 건 말이야. 자, 근데 또 신기하게 다음 판이 만들어졌을 때는 또 마침 이 지구의 S극이 이런 식으로 위치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일단 판 만들어질 때는 저 화살표가 또 처음 만들어진 이 전자극들랑 똑같은 방향을 보고 있을 거란 말이야. 일단 왜 이렇게 그려지는 납득이 되죠? 자, 봐봐. 이 그림에서의 특징. 해령이 한쪽 방향으로만 판을 만드는 게 아니고 양쪽 방향으로 똑같은 걸 봐봐. 데칼코마니잖아. 반으로 적고식이 생겼잖아. 이런 식으로 대칭적으로 뭔가 판들이 일단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맞다라고 하면은 내가 해설을 봤을 때 이 화살표들이 그 위아래를 가리키는 방향이 열고 해령을 기준으로 대칭적으로 나타낸다라는 게 바로 이 첫 번째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을 하기를 역자극기와 전자극기를 별도의 색깔로 구분해서 표현을 했고 요걸 사치를 실제로 해보니까 해령을 기준으로 대칭적으로 외곽이 나타난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어딘가 특정 자 아무나 잘 알아주고 해령을 어디서 찾으래. 그러면은 이 고지자기가 대칭점이 될 수 있는 그 시점을 찾으면 그게 해령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첫 번째 증거입니다. 문제부터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이건 쉬워요. 9페이지로 넘겨보세요. 자,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자,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나이가 점점 많아지잖아. 왜냐면 해령에서 만들어서 이 멘틀 대륙에서 바깥쪽으로 계속 이 지각들이 이동해야 할 테니까. 자, 근데 태정물이라고 하는 거는 하면서 이렇게 물에 의해서 옮겨온 태정물들이 쌓이는 거를 우리는 퇴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당연히 시간이 오래 지날수록 태정물의 두께는 두꺼워지겠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해력에서 멀어질수록 시출해보니까 태정물의 두께가 더 두꺼워지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따뜻되죠? 자, 근데 일부 선생님들께서는 이런 것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자, 봐봐. 지형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말이야. 지금 해령 기준으로 이렇게 해령이 쪽이 옹긋하고 점점점 양 사이드로 갈수록 깊이가 깊어지지, 그치? 자, 근데 태정 똑같은 비슷한 높이라고 하면 지각이 균질하게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태정물이 더 두꺼운데가 수심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니야? 그죠? 왜 양쪽 끝단으로 갈수록 오르는 수심이 깊어질까? 왜? 근데 태정물은 또 더 두꺼워지네. 이런 식으로 껍데기가 두꺼워지네. 왜 이럴까? 자, 그림에서 힌트가 있어요. 이건 잘 봐봐. 뭐가 달라. 끝단으로 갈수록도. 나타나는 거 두 개밖에 없잖아. 해양 지각의 두께하고 잘 달라져. 잘 보면은.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해양 지각의 두께가 점점 두꺼워지거든요. 잘 보시면은. 자, 보세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지금 요 그림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막 이렇게 열이 나오는 구덩이가 있고 이 밑에가 지금 이렇게 풀어져 있는 이런 지역이거든요. 왜 그런 거냐면은 여기는 온도가 높잖아. 여기 온도가 낮지, 그치? 그러면은 여기 부분 열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땅이 열을 받아서 팽창을 있는 거예요, 위아래. 그래서 얘가 공급 솟아 올라와 있는 거고, 오히려 이쪽으로서 지각의 수정물이 두꺼운데도 얇아지는 이유는 뭐냐? 상대적으로 식어서 여기가 쪼그라든 거야. 이렇게 일을 하고 계셔야 돼요. 가끔 이게 태양물이랑 연결을 시키면은 태양물이 두꺼우니까 당연히 저희가 수심이 더 얕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로 실제로 태정물의 두께를 관측을 해보니 태정물도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두꺼워지는 거 봐서는 해령에서 점점 하늘이 멀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한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건 어떤 거냐면은 자, 제가 해구 얘기했죠. 정확히는 지형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멘틀 대로에서 다시 떠올려 볼게요. 해력은 어떻대? 해구는 멘틀 대로가 어떻게 움직이기 때문에 존재할 거다라고 예측했죠. 거기는 멘틀 대로가 올라가는 데 할 때 내려가는 데야? 내려가는 데야. 자,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서는 멘틀 대로가 상승하고 어느 한쪽은 이렇게 쑥 들어가는 멘틀 대로가 하강부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반대쪽으로 뭐가 있는 거냐? 똑같은 놈이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하강류가, 자, 상승이 있으면 반드시 하강이 있기 때문에 어디선가는 이 멘틀렛의 지갑이 밑으로 내려갈 거라고 멘틀렛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부분, 이 하강돼서 뭔가 폭발 구성 여기가 해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해구가 있다라고 하면은 지역적으로도 뭐 증명을 해야 되지만, 보세요. 딱딱한 고체가 파고 밑으로 깎고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 부분에서 엄청난 진동의 분명히 간주가 되는 거라는 거지. 실제로 해구 근처에서, 자, 이 바다에 통통 배를 타고 수심은 다 관측을 했고, 자, 지상에서는 뭘 하냐? 지진 관측을 해요. 자, 그래서 지진 관측을 해보니 해구 쪽으로 갈수록 지진의 진원의 깊이가 점점 내려가더라라는 걸 이 판에 이렇게 있는지 몰랐고 그냥 얘들은 이거 원만 본 거야. 지진만 관측을 했다고요. 어느 정도 깊이에서 지진이 발생하는지를 지진 관측소에서 관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보고, 야, 지진이라는 게 원래 땅이 뚝 끊어지거나 아니면 부딪히거나 했을 때 관측되는 거잖아. 근데 구덩이를 내가 관측을 해보니까 지진이 마치 진짜 이렇게 판에 부딪히는 것처럼 시간 동안 이렇게 시간되니까 해구 쪽으로 갈수록 지문의 깊이가 깊어져.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판의 경계가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친구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 섭입대에서 관측을 이렇게 했다라는 거고, 여기 보시면은 이 섭입대 기준으로 여러분들한테 컬러풀하게 찍혀 있을 거예요. 이 점들이 이제 실제로 이 지진이 일어나는 위치고, 이 점을 따라서 이렇게 판의 경계를 측정을 한 겁니다. 오케이? 이 하강이 상승이 있으면 하강이 있어야 되니까 이걸 관측을 한 거예요. 자, 마지막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 자, 실제로는 이 열공이라는 지역을 관측을 해보니 어떻게 생겼냐면은 그냥 해령이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어요. 약간 그 꼬맨장구처럼 생겼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자, 여기가 해령이야. 자, 그러면은 갑자기 뜬금없이 여기에 갑자기 해령이 나타나다가 여기에 해령이 나타나다가 실제로 관측을 해봅니다. 자, 그럼 만약에, 자, 1번 해령 기준으로는 우리가 이 판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걸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2번 판 기준으로도 판이 이렇게 움직일 거고, 3번 판 기준으로 판이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러면은 판의 이동 방향이 완전히 어긋나는 것들을 표시를 해보면은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맞죠? 화살표 방향은 거꾸로 가는 거예요. 자, 이런 A랑 B 이런 것들을 우리 앞으로 변환 단치라고 부를 거예요. 판의 이동 방향이 완전히 어긋나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 변환 단치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우리가 해령을 관측을 했는데 실제로 판들이 멀어지고 있다라면은 이런 변환 단층이라는 지역의 관측이 돼야 돼. 즉 판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어떤 끊어진 층이 있어야 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관측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증거로 채택되는 거거든요. 오케이? 자, 그래서 해양적 확장설의 총 4가지 이 기반되는 이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 가장 중요한 거. 고지장의 중문의 대칭성. 해령을 기준으로 이 지각형이 딱 만들어지면은 거기에 자석 나침반들이 딱 이렇게 생성이 되는데, 그게 이 N극이, 죄송합니다, S극이 북반구에 있냐 남반구에 있냐, 요게 해령을 기준으로 대칭성을 띈다라는 요거를 이제 처음으로 이제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었냐면은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타적물의 두께도 두꺼워진다. 그러면은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판이 계속 이동을 해가는 데 원리 있는 방향으로 그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세 번째가 이제 해구의 존재, 즉 섭입대에서 지진 분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런 관측을 했다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반환단층이 있습니다. 자, 문제 하나만 풀어보고 쉴게요. 10페이지에 해양적 확장설과 고지장기 분포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거 다섯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했어요? 빠르시네요. 오, 이제 안 깜빡이요. 자, 그래도 그러지 않아도 풀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우선은 이런 고시자료 질문이가 이제 그냥 문제를 띡 주어주고 이거 해석해라고 이제 보통 주어지는 문제가 있는데 이 친구는 난이도가 조금 낮은 버전인 게 어떤 거냐면은 열곡이 어딘지 알려줬어요. 작은 난이도 높이면은 얘를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시자료 줄무늬가 대칭성을 가지기 위한 딱 하는 축을 이런 경우에 문제를 이걸 안 줘도 여러분들 손을 딱 긋고 시작을 해야 돼요. 자, 한 개씩 해볼게요. 자, 열곡을 줬으니까 우리는 해령도 그 근처에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해령이 북반구에 위치하는가 남반구에 위치하는가는 여기 A 지점의 물거를 가지고 판단을 하면 돼요. 자, 첫 번째 정자긋기라고 했죠. 자, 그러면은 이때는 지구에서 S들이 북반구에 있을 때예요, 남반구에 있을 때예요? 북반구에 있을 때지, 그렇지? 자, 그때 마이너스예요. 그럼 이 친구 남반구에 있는 거겠네요. 그래서 친구는 남반구에 있어요 라고 쓸 수 있는 거고요. 자, 근데 보시면은 자, 진북 방향, 즉 진짜 북극 방향, 북이 90도가 이쪽 방향이라고 좀 써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지역의 이 방위 기준을 이런 식으로 그려주셔야 됩니다. 이 실파서 왼쪽이 북쪽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A 위치는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 북쪽으로 이동하는가 남쪽으로 이동하는가 물어봤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아는 사실 열공을 기준으로 왼쪽은 왼쪽 방향으로 계속 판들이 이동을 해갈 거고 오른쪽 부분은 오른쪽 방향으로 판이 계속 이동을 해갈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방위 기준에서 왼쪽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은 북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A 위치는 북쪽으로 이동을 할 거다라고 저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자, 그다음에 3번 B 지점이 만들어졌을 때 지구 자리선의 N극은 어느 반구에 위치하는가? 라고 물어봤는데 자, 보세요. 역자극이잖아, 그치? 역자극은 S극이 어디 있는 거예요? 거꾸로 남극 쪽에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얘는 남반구에 있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자, 아직 고시적인 구시적으로 하는 시간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일단 지금 당장은.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A랑 B 지점의 나이를 비교를 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비교를 하느냐? 자, 고지장의 줄무늬가 있잖아. 절대 이 떨어진 거리로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푸시는 게 아니고 고지장의 줄무늬가 이 해령 기준으로 몇 번 정력, 정력이 반복됐는지 이렇게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A 지점이 아니라
자, 예를 들어서 뭐한 여기쯤에 한 D점이라 찍어놨다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는 거야. D점이랑 B 지점의 나이를 비교를 해보세요. 라고 하면 그럴 때 어떻게 푸냐? 자, B까지는 지금 정자극과 역자극과 몇 번 반복되냐면은 한 세트, 두 세트, 세 세트, 네 세트, 5번 반복이 됐어요. 그렇죠? 이 B까지 올 때까지. 자, 근데 D까지는 지금 몇 번 반복되냐면은 하나, 둘, 셋, 넷, 5하고 한 번 더 갔잖아. 그렇지? 이거 좀 오버이잖아. 그러면은 D가 더 나이가 많은 거예요. 절대 거리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실제로도 열고 기준으로 왼쪽 판, 오른쪽 판이 이동하는 속도가 달라요. 실제로도. 그래서 절대 거리를 푸시면 안 되고, 이런 고지짝의 줄무늬가 있으면 뭘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 이 줄무늬가 몇 번 반복됐는지를 가지고 나이를 비교를 하시는 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일단 4번 문제 같은 경우 쉽기 때문에 그냥 열고에서 이 고지짝의 줄무늬가 한 번도 반복되지 않은 이가 나이가 더 어려요 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네요. 이해됐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떻게 이제 분포가 되냐면은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돼요. 자, 여기가 이제 열공이고 이런 식으로 V자 모양을 그리게만 여러분들이 일단은 그려주시면 됩니다. 열고 기준의 안쪽으로 나이가 많아진다.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이런 걸 종종 보게 될 거예요. 자, 10분 또 쉬었다가 저희 20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